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72K에서 약간 조정이 와서 현재는 69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조정이 올 때가 됐고, 그렇다면 조정 이후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 때문에 한 7천억 원 정도가 날아가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돼서 조금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산 맵상으로 보게 되면 두 달 전부터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인 움직임은 선물청산 맵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 어제 영상에서도 71K 라인에 아주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찍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71K를 뚫고 68K까지 내려가면서 아주 많은 청산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거의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청산이 일어났고요. 롱 포지션이 대부분 청산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72K까지 반등을 했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이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7천억 원 정도가 날라갔고 많은 돈들이 개인에서 세력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전 장 같은 경우는 7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정도 되면은 아주 클린해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청산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이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뜨겁고 달리는 말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 밤 정도에 코인베이스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에서부터 코인이 던져졌다라는 말과 같고요. 미국이라는 같은 경우는 GBTC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밖에 채굴자들,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기 시작해서 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유발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72K, 73K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저항 없이 쭉쭉쭉 올라왔잖아요. 언제나 그렇듯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자산도 없고 내리기만 하는 자산도 없고 그 사이에 조정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그 조정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 정도라고 보기에는 7천억 원 정도가 청산이 됐기 때문에 큰 돈이지만 불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돈들은 지속적으로 잘라가면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쇼터몰더의 SOPR 레이쇼를 봤을 때도 거의 불장에 가까운 쇼터몰더의 SOPR 레이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단기 참여자들이 갑자기 확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자주 언급드리지만 불장에서도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늘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하면서 코인 시장에 진짜 불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롱텀 홀더의 스팬 아웃 프로필 레이쇼를 보게 되면 이거 SOPR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은 아까는 쇼텀 홀더 자료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롱텀 홀더의 자료를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런 단기 조정이 있고 그냥 올려버리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2015년도, 17년도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하면서 횡보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너무나 뜨겁고 장이 활발하지만 반감기 전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이 있고 나서 그 뒤에 불장으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원래 조정이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은 반감기 이후에는 조정이 늘 있어 왔는데 그 시나리오처럼 반감기 이후 조정처럼 조정이 있고 올라가는 건 아닌가, 이런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 우리 앞에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거, 시나리오 뭐 조정이 있고 조정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이 사이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자산시장, 올라가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있어서 늘 말씀을 드려요. 이런 변동성은 언제나 있다. 근데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다들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다들 그 뒤에 올랐죠. 근데 올랐다라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이 중요하겠지만 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어느 위치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알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라간다는 거에 더 포커스를 두면서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반감기 사이클, 그다음 비트코인 사이클에 있었을 때 가장 다른 한 가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을 봤을 때 이 자신감이 이야기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많은 크립토 업계에 계신 분들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 골드 ETF는 지고 있는 해입니다.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자금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모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은 너무나 많이 몰리고 있고 쏠리고 있고 너무나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사람들의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이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인플로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데일리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GBTC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흡수해가고 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을 보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베팅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은 이 그래프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세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국 궁극적으로는 위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블랙락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홀딩스를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분의 화신과도 같죠. 마이클 세일러가. 그러면서 수없이 사이클을 2번 지났고 비트코인을 정말 자기 회사에 빚을 내면서 열심히 모아가고 있고, 이번에도 또 비트코인 산다고 회사의 전환사채를 돌렸는데 그건 회사에 빚을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진심이어서 자기 사재 털고 회사 돈 빚내가지고 이렇게 2사이클 돌면서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된 지 2달 만에 이 2사이클을 돈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를만 봐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이 안에서 어디를 봐야 하는가, 이걸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 부분을 먹기 위해서 이 단기 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기분 좋은 기회로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는 그냥 정성적으로 이렇다 그냥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꿈자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표를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잖아요. 보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고래와 리테일 전부 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비트코인을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축적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소름 돋게 무섭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는 그 일부 시간, 이거 GBTC예요. 이거 GBTC가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거 이외에 이 고래들 잘 보세요. 고래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전부터, 리테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래들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 정말 소름 돋게 무서운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정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만 봐도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히 우리가 꼭 봐야 하는 자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장이 왔다, 불장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차이가 뭐냐,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걸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대죠.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하면 되고, 이런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잘 해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로우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넘치는 이런 시장인데, 보시게 되면 지난번 불장 사이클들을 보세요. 그럴 때는 비트코인들이 다 거래소로 유입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거래소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아직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장이 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조정일 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정량 지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정성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면 정성적인 부분에서 뭐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건 사람들의 어댑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인된 기관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랙록이나 월가, 엄청나게 거대한 공인된 기관들이 인정을 한 자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걔네들이 광고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댑션이 일어나고 자산으로 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관리하부 세타라 그룹에서 비트코인 ETF 제공을 하고 금융정보가 12,000명한테 판매 교육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다. 레가시에 있는 돈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브로커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단련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무브먼트가 크고 그 흐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영상에서 5월 달이 되면은 누가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 썰이 돌고 있습니다. 카타르 국부펀드, 그다음에 사우디에서 직접 투자하는 중동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썰들이 코인 시장에 너무나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5월 달이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실제로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5천억 달러 투자설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런 구포 펀드들이 투자를 한 게 5월 달에는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진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자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비밀을 5월 달이 되면 우리는 함께 풀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5월 달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달이 될 거거든요. 5월 달에는 아시겠지만 장이 계속 좋다 보면은 한 번 정도 크게 터지는 게 있는데 그때쯤이기도 하고 반감기가 또 그 지나고 그 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달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되고요. 솔라나 며칠 전부터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도 지난 불장의 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어요. 가격은 아닌데 시가총액은 토큰이 풀리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시가총액이 올타임 하이를 이미 솔라나도 뛰어넘었다. 아주 대단한 일이고요. 우리는 솔라나 생태계 솔라나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그러니까 며칠 됐죠.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건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코인들이 최근에 너무나 많이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민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민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불장의 사이클을 복귀해 보면 민코인이 확 튀고 그 뒤에 조정이 왔다가 그 다음에 진짜 불장이 왔던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민코인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저시총 코인들을 싸게 사면은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처음에 많이 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오르고 오르는 걸 또 타시는 분들 나는 정말 불나방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민코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이 왔을 때 민코인들이 많이 오르는데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코인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박탈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진 코인들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불장이라고 그러고 뭐지? 이러면서 비트코인하고 그러니까 민코인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 박탈감을 느낄 때가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NH증권에서 비트코인 ETF가 현재 자금률 가속화 구간이라고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NH증권은 계속해서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너무 하고 싶거든요. 한국에 있는 그 운용사들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계신 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존심 빼고는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오르는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2차 전지주를 안 넣었을 때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 많이 받았고 심할서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불장이 돼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국에서 거래가 되는데 자기들 펀드 이게 운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불장 때.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자금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작년에 암호화폐 실현 수익이 50조가 넘었다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1조 원으로 8이라고 하는데 사실 바이낸스에서 돈 번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트래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외화를 벌어 들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일종의 그냥 조금 잘 돼가지고 정말 이 양지에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조금 더 인정받으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을 뛰어넘고 있는데 잘 정비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 산업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말은 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을 거두고 있다. 우리도 이 안에서 정말 돈을 벌기 위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